밤낮 없는 무더위에 전국 곳곳에서 열대의 연속 일수 기록이 경신되고 있습니다. 지난 밤에도 서울이 열대야를 겪으며 지난달 21일 이후 27일째 이어져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는데요. 이번 달 말까지도 전국적으로 최고 기온 33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질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역대급 열대야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의 열대야가 지금 최장 기록을 새로 썼는데요. 네. 일단 그 원인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8년 그 열대야 연속 일수가 26일이었는데 오늘 서울이 27일째니까 그 기록이 깨졌거든요. 자, 이렇게 밤 기온이 떨어지지 않는 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 원인은 올여름 습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7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같은 기간을 2018년과 비교해보면 2018년도엔 전국 62개 지점 평균 습도가 75%였는데 올해 같은 기간에 81%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습도가 높다는 의미는 수증기가 대기 중에 많다는 얘기고 낮에 햇빛에 의해서 가열된 공기가 수증기가 그 열을 가두고 있기 때문에 밤 기온이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밤에라도 조금 시원하면 그래도 이 더위를 견딜 만할 것 같은데 폭염 일수가 열대야가 특히나 계속해서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2018년이 역대급 폭염 일수다, 역대급 열대야 일수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2018년보다 더 길어졌거든요. 이런 경우도 굉장히 흔치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매년 그 더위에 관련된 기록들은 이제 깨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지구 온난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제 그러한 원인이죠. 아까 열대야 일수가 그 2018년 여름보다 올해가 하루 정도가 이제 같은 기간에 많고요. 낮 기온이 높은 그 폭염 일수는 그 2018년을 따라가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에 같은 기간에 28.6일이었는데 전국 평균이 올해는 17.6도로 6일로 11일 정도 이제 적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간다고 한다면 아마 그 2018년에 폭염일수 기록을 깰까 좀 이렇게 이제 지켜봐야 되겠고요. 이러한 그런 그 낮 기온 역시도 2018년 이제 못지않게 더운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2018년도 좀 기록을 보니까 광복절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열대야도 끝나고 폭염의 기세도 꺾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지금 벌써 광복절을 넘어섰습니다. 네. 언제까지 이런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질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광복절 되면 되게 여름철에 이제 더웠다가도 조금 분위기가 달라지거든요.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게 아까 말했듯이 아침 저녁으로 제법 그러니까 25도 이하로 이제 약간 떨어지면서 공기가 달라졌네 이런 말이 나오게 하는데 네. 올 여름은 지금 오늘 27일인데 그런 그 광복절 지났는데도 이제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여름에 저는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22일 처서가 되니까 진짜 공기가 달라졌거든요. 그때 무지막지하게 더운 여름이었는데 자 올해는 20일과 화요일 21일 전국적인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비가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35도 보이던 데가 한 32, 3도 정도 이렇게 떨어지는 일시적인 하강 현상을 보이지 이 여름에 올여름에 무더위 대세를 꺾을 정도는 아닐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 원인이 우리나라 중층 또는 상층까지 그 고기압이 강하게 덮고 있어 열돔에 갇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내리는 비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비로 인해서 기온은 떨어지겠지만 그러나 반대로 오히려 습도가 더 많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열대야는 적어도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한 열흘 정도는 더 지속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앞서 이제 습도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새 날씨가 더 덥게 느껴지는 게 아무래도 습도가 조금 더 높게 느껴지는 네. 부분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습도가 계속해서 조금 이런 식으로 높게 나타날까요? 네,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남쪽에 그 필리핀 동쪽, 제주도 남쪽 먼 바다는 굉장히 그 고온 바다가
온도가 높거든요. 한 30도, 31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쪽 남쪽 뜨거운 곳에서 고온 다습한 공기가 계속해서 우리나라 쪽으로 불고 있거든요. 자, 이 무더위가 깨지려면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북쪽에 찬 공기가 내려올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열돔 때문에 그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또 찬 공기가 내려오지 못하면 남쪽에서 태풍이라도 올라가서 그 강풍에 의해서 이 더운 공기를 흐트러 버리거나 또는 그 많은 비를 내려서 냉각을 좀 식혀주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럴 조짐들이 당분간 없기 때문에 이 무더위가 적어도 8월 하순까지는 이어진다고 지금 전망을 하는 것이죠. 네. 자, 그리고 열섬 현상이라고 해서 도시의 중심부의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네. 이 현상도 역시나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에 그러니까 똑같은 공기 조건이거든요. 그런 예를 들면 서울이 있고 그 주변에 그 교외 지역이 있는데 자 서울 지역은 전체가 다 아스팔트로 포장이 돼 있죠. 그 다음에 많은 양의 그 자동차들이 움직이거든요.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열, 또 그 많은 그 주택에서 나오는 에어컨 실외기, 이게 다 그 공기를 데우는 그런 원인들이거든요. 그래서 도시 열섬 효과라고 해서 도시 부근이 주변보다 기온이 높은 현상은 계속이 될 겁니다. 이건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어떤 인구 밀집 지역의 기온 상승은 아까 말한 그러한 원인으로 같은 조건 속에서 높게 나타나는데 올여름 지금 서울에 27일째 열대야가 지속되는 것도 그러한 도시 열섬 효과이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이달 하순까지는 더위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네. 대청호 일대 올해 첫 조류 경계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대청호라고 하면은 이제 충청권 최대 식수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 부분도 무더위 때문에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낙동강 또는 그 저기에서 녹조, 그다음에 남해안, 적조, 자 이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그 원인들은 그런 그 녹조, 적조 생물들이 활동하기에 좋은 그런 어떤 수온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강은 흘러줘야 되는데 이제 강이 흐르지 않을 때 그런 그 녹조 현상이 나타나고 또 바다는 그 남해안에 양식장이 많은데 그러한 그 적조 현상으로 그런 그 고기의 아가미에 그 적조가 붙어가지고 호흡을 곤란하게 하는 이런 피해를 주거든요. 자, 이거 역시 태풍이 와서 많은 비를 뿌릴 때까지는 이런 현상들은 지속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앞서도 전해드렸지만 온열 질환자가 현재 2,652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추정 사망자도 누적 22명인데 온열 질환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어떤 점을 가장 주의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더울 때는 우리 인체가 이제 그 체온을 조절해야 되는데 건강한 사람들도 그 체온 조절이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높은 기온이거든요. 그래서 영유아, 노약자, 기저질환자는 이렇게 기온이 높은 그 폭염에는 가급적 서늘한 곳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무리한 그 농사일을 한다고 밖에 나간다거나 이러면 이제 그런 어떤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그래도 기온이 조금 떨어졌을 때 뭐 농사일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혼자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나이 드신 분들 본인이 어지럼증 또는 창난이 일어났을 때 옆에서 구조해 줄 사람이 없거든요. 이런 대책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더위에 피하기 위해서 에어컨을 가동을 하는데 너무 또 과다한 에어컨 속에 있으면 냉방병이 또 다른 또 이제 고통이 되거든요. 한 27도 정도 실내 온도 맞춰놓고 그 열 조절을 그러니까 온도 조절을 잘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온열 질환의 종류를 보면 일사병도 있고 열사병도 있는데 이 둘의 차이가 크게 어떤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다 이게 고온 현상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데요. 일사병은 과다한 운동이나 그 노동으로 땀을 많이 흘렸을 때, 그러니까 몸에 있는 수분을 많이 배출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일사병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창백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어지러움증이 있는데 일사병은 갑자기 체온이 급격히 상승을 합니다. 40도까지 올라가는데 얼굴이 벌러걷고 몸이 따뜻합니다. 그래서 일사병은 체온은 그렇게 높이 올라가지 않지만 이제 그런 어떤 생기는 온열 질환이고 열사병은 갑자기 기온이 오르면서 생기는 그러니까 체온 조절하는 중추 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발병하는 게 열사병이고요. 따라서 일사병인 경우에는 빨리 어떤 이온 음료나 물을 공급을 해줘야 되고 열사병은 빨리 선선한 곳에 대피를 하고 119에 신고를 해서 응급실로 빨리 가야 됩니다. 네. 올 여름은 이제 폭염이 심한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태풍 소식이 잠잠한 점을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폭염이 태풍을 밀어내고 있다 이런 소식도 있는데 지금 일본 쪽을 지나고 있는 7호 태풍 안필이 지나면 그렇다면 이 폭염도 조금은 주춤할까요?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8월 6일 날 5호 태풍이 생긴 뒤로 8월 10일 6호, 8월 12일 7호, 8월 14일 8호가 생겼거든요. 그렇게 갑자기 4개 태풍이 생겼는데 이 태풍의 발생 지점이 우리나라로 올 수 있는 지역이 아니고 상당히 동쪽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일본 동쪽으로 치우쳐 지나갔습니다. 제7호 태풍이 어제 오후 도쿄 가장 가까이 접근했다가 이제 멀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분간 다시 9호 태풍이 생길 가능성은 아직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쪽으로 오는 태풍이 발생하지 않은 원인은 필리핀 동쪽 태풍이 자주 발생하는 태풍 발생 구역의 위가 아까 말한 그런 열돔에 덮여 있기 때문에 그런 바다 부근에서 어떤 소용돌이가 생기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태풍이 발생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 태풍이 멀어지고 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의 어떤 기압 배치가 공기가 재편이 되면 앞으로 9호 태풍이 발생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9월 달이 1년 중 가장 이 태풍이 발생하는 서태평양의 바닷물의 온도가 높은 기간이거든요. 바닷물의 온도가 높다는 얘기는 태풍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갖춘다는 의미가 되니까 앞으로 한 10월 상순까지는 태풍이 더 많이 발생을 할 것이고 지금 현재 8호까지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올 여름 들어서 8개가 발생을 했다는 얘기인데 통상 1년에 25개 내지 26개의 태풍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충분히 태풍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중에 한두 개가 이제 우리나라까지 접근을 해서 상륙하거나 또는 스쳐가거나 하면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폭염부터 태풍 상황까지 짚어봤고요. 지금까지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전화로 자세히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